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작지? 자, 우리가 어제 물의 전기분해를 좀 덜 설명을 했어요. 자, 물을 어떻게 전기분해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물은 순수한 물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옥소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는 돼요. 근데 그 이온이 되는 게 너무 적어. 25도씨에서 10의 - 7승몰 정도뿐이 안 돼.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자 상태로만 있다라고 봐야 돼. H2O는. 예? 자,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에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물의 전기 분해와 그 전기 분해의 그 결과물이 있어요.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하고 수소 기체하고 그다음에 산소 기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럼 이런 수소 기체 H2하고 O2는 결국 연료 전지의 재료가 돼요. 알겠냐? 네. 네. 물은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전기 분해하려면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 전해질. 그리고 이 두 개의 전극이 있어야 돼요. 백탄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 백탄 두 개의 위쪽을 알루미늄 바우로 감싼다 나와 있어요. 그죠? 백탄이 뭐냐?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이 백탄이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찾아보니까 단단한 나무를 원료로 하여서 탄화작용을 충분히 진행시켜 만든 목탄이다. 이 목자가 나무 목자죠. 목탄이 이제 백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이게 전해질이죠. 전해질. 전해질을 넣어야 돼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든가 뭐 황산나트륨이라든가 이 전해질을 넣고 여기 보면 요 건전지 직류전원을 통과시켜야 돼요. 직류전원을. 그리고 직류전원을 플러스극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분해되는 거죠. 여기 이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 수산화나트륨이 이제 여기 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나트륨 수용액이 되는 거지. 물에다가 NaOH 솔리드를 집어넣어요. 물에다가 그러면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돼. 응? 그럼 화학식으로 쓰냐?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쓰는 게 이제 물에다가 순수한 물이죠. 증류수에다가 이 NaOH 이 솔리드를 집어넣어요. 어? 그러면 이제 뭐가 돼버리냐면 애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자마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골고루 퍼져서 존재하죠. 그래서 결국 골고루 퍼져서 존재한단 말이지. 그럼 이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이 물에 골고루 퍼지게 되죠. 퍼져 있죠. 퍼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여기가 만약 10개 들어가면 요거 10개, 요거 10개가 나와요. 여기 10개 들어가면 요게 10개 들어가면 요거 10개, 10개 나와. 골고루 퍼져 있어. 그래서 요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냐?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NaOH 수용액 아쿠어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물이 이제 전기분해돼요. 물이. 그래서 이거에다가 직류 전원을 꽂아요. 건전지. 직류 전원을 꽂는다고. 그러면 직류 전원은 무슨 극 있지? 우리가 그걸 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알겠어요? 직류 전원을 꽂아. 그러면 이제 물이 분해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외우기가 좀 힘들어. 양 2, 4, 1, 4. 양 2, 4, 1, 4. 그래서 산소기체가 양극에서 나와요. 양극 쪽에 뭐예요? 산소기체가. 4, 4, 2, 4. 이거 좀 어렵죠? 4, 4, 2, 4. 그래서 이제 그 직류전원의 마이너스의 수소기체가 모여요. 그럼 얘네들이 뭐의 재료지? 뭐의 재료냐 얘네들이? 연료 전지의 재료지. 얘네들 연료 전지의 재료다고.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직류전원을 꽂았을 때 이 플러스 극 쪽에는 산소기체가 나와요. 양 2, 4, 1, 4. 마이너스 극 쪽에는 4, 4, 2, 4 수소기체가 나와. 얘네들이 연료전지의 재료다고요. 알겠어요? 연료전지의 재료. 그래서 이제 물을 전기분해를 했을 때 전체 반응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전체 반응식,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전체 반응식은 요 두 식을, 요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산화 반쪽 반응이라고 해요. 산화 반쪽이면 물이 4개의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해요. 산화. 지금 여기 단원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의 전기 분해하고 연료 전지에 관련된 반응식을 잘 알고 기억을 했어요. 그다음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 4개의 물이 4개의 전자를 얻었어요. 플러스는 얻은 거야. 얻으면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그래서 이걸 무슨 반쪽 반응이라고 하냐면 환원 반쪽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변변 더해. 그럼 물의 전기 분해의 전체 반응식이 돼. 변변 더하면. 그럼 여기 두 개, 요거 더 6배 H2O죠? 6배 H2O. 근데 요게 조금 이제 그 요령이 필요하는데 요거를 그냥 두 개를 합쳐서 4배 H2O라고 그래. 4배 H2O가 화살표를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 6에서 4를 빼줘야지. 그러면 전체 반응식이 6에서 4를 빼니까 2H2O가 나와요. 6에서 4를 빼면. 그리고 화살표 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래서 2배 H2 가스, 1배 O2 가스 이렇게 나오지. 물론 여기 뭐 쓰면 리퀴드 이렇게 써야지. 리퀴드. 이게 전체 반응식이야. 물의 전기 분해 반응의 전체 반응식이다. 라고 보시면. 오케이? 됐죠? 여기 선생님 적어놨네요. 자, 요 전체 반응식을 외우기가 힘들면 그냥 이것만 외워. 건전지는 직류 전원인데 여기 플러스 극에는 뭐가 모인다고요?
산소 기체. 이쪽 마이너스기에는 무슨 기체가 모인다고요? 마이너스 쪽에는 수소 기체가 모여. 이것만 알아주면 돼요. 음수. 그래서 전기분해하면 양극 플러스극, 양극이라 그러죠. 양극의 산소, 양산. 양산은 지역 어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음극, 음극에는 수소, 음수, 음수 양산, 금수 강산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산소 기체 물론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죠. 수소 기체를 얻어냈어요. 연료 전지의 재료를 획득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건전지를 제거를 해. 건전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마 전구를 설치해. 여기다가 꼬마 전구. 그러면 이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잖아요. 그럼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으면 얘네들의 산화 환원의 정도가 달라요. 산화 환원의 정도가 달라. 그래서 산화가 잘 되는 놈은 수소야. 그 다음에 산소는 환원이 잘 돼. 여기 수소 쪽에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소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수소에서 전자가 나와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여기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이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왜 수소는 이게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든. 수소하고 산소가 있잖아요. 에? 수소가 전자를 내놓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는 그냥 실험상에서 여기 발광 다이오드 설치했죠. 아까 음극에서 무슨 기체가 있었다 그랬지? 무슨 기체? 수소 기체. 양극에서 무슨 기체? 산소 기체가 모아져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전자가 이동한다고요? 음극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요. 그 다음에 전자 이동 방향이 주잖아요.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몰라도 되고, 하여튼 전자 이동 방향은 수소가 있는 쪽에서 산소가 있는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봤어요. 이제 이것은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연료전지 2개의 전극을 설치하고요. 전해질이 있어야 돼요. 자, 전자가 아까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수소기체 쪽에 수소기체가 전자를 내놓는다 그랬죠? 수소기체가 전자를 내놓으면 이렇게 산소기체가 있는 쪽으로 이동이 간다니까. 이게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수소기체가 전자를 내놓는 그러한 얘기거든. 이제 나중에 좀 더 어렵게 배우면 누가 환원이 잘 되고 누가 산화가 잘 되느냐, 표준 환원 전극전이 표준 산화 전극전이 그 값이 주어져요. 그러면 요 수소는 전자를 내놓으려고 그래. 전자를 내놓으려고. 표준 산화 전입값이 커. 전자를 내놓는 그러한 전극을 무슨 극이라고 그러냐?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래. 전자가 출발하는 극. 연료전지에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전자를 받으려고 그래. 전자를 받는 그러한 극을 무슨 극이라고 그러냐? 플러스 극이라고 그래. 그래야만이 전자 이동 방향과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은 직류 전원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극, 이쪽에 플러스 극은 전자가 출발하는 극, 마이너스 극이고,
전자를 받는 극 플러스 극이고 이렇게 설정해야만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지. 좀 이해가 가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전기분해죠. 전기분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분해 시 이와 같이 이 수소와 산소 기체를 얻었어요. 그죠? 수소와 산소 기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재료. 연료전지는 일종의 무슨 전지라고 그랬죠? 화학전지라고 그랬어요. 화학전지. 알겠어요? 화학전지는 자발적으로 누가 산화되려고 하고 누가 환원되려고 하느냐.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야. 이건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야. 이건. 그러나 전기분해는 자발적이진 않아. 왜? 공급해줘야 되니까. 이건 비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고 요 놈은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느냐?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화학 전지지. 자발적인 화학 산화하는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누가 더 산화가 되려고 하고 어떤 놈이 환원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느냐. 이런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화학전지다. 이렇게 보시면. 이 연료전지도 일종의 화학전지예요. 연료전지. 이런 화학전지는 뭐 볼타전지, 갈바노, 뭐 다니엘전지, 갈바노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화학전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그죠? 그러면 전기분해 장치는 뭐냐? 전기분해 장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하고 물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화학에너지가 나오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전기분해 장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어내잖아. 그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야? 화학에너지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전기분해 장치야. 전기분해 장치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는 뭐라고? 화학전지. 그죠? 화학전지들. 화학전지들이죠. 화학전지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해질을 넣어서 그 전자의 흐름을 살펴보면 수소가 산소를 내놓으려고 한다. 수소가 전자를 내놓으려고 한다. 수소가 전자를 내놓으려고 한다. 수소가 산화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커요. 산화 전극 전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 좀 더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 O2 4H 플러스가 4배 2가 되려고 하는 환원 전극 전위값이 플러스 1.23V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얘네들은 환원 전위가 0.00V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산화되려고 하고 누가 환원되려고 하냐? 그냥 쉽게 생각해. H2는 산화되려고 하고 O2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고 H2가 결국 그러면 전자는 H2가 있는 쪽에서 O2가 있는 쪽으로 이동해 간다. 요게 포인트지. 네? 전자 이동 방향. 산화가 되려고 하는 놈. 수소가 산화되려고 해. H2가. 그 다음에 O2는 전자를 받으려고 해. 여기까지 뭐 표준 환원 전극 전위까지 막 얘기하기는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수소 쪽에 있는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여기서 전자가 출발하는구나.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산소가 있는 전극 쪽으로 이동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됐지? 이 정도 할게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또 복잡해 할까 봐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전기 분해 직류 전원 장치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도 직류죠. 직류 한쪽 방향으로 흘러요. 한쪽 방향으로만 직류 교류 아니에요? 예? 화학전지 연료전지에서도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걸 직류라고 그래요.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최종 생성물은 뭐냐? 요 반응식을 외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요 반응식 있냐? 교과서에? 예. 수소 쪽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요 전체 반응식을 잘 보십시오. EH2O2, EH2O. 물이 나와요. 물. 그죠? 물. 최종 생성물은 물이죠. 여기는 수소 전극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은 산소 전극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산소는 공기에 많이 있으니까 공기 전극이라고 얘기해요. 공기 전극. 여기는 수소 전극. 수소가 들어가는 전극, 수소 전극, 산소가 들어가는 전극, 공기 전극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해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걸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제주도의 파력발전소의 원리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에. 자, 파도가 이렇게 진행을 하죠. 시멘트 구조물이 있고요. 이 공기가 여기에 공기실이 있어요. 밀려오면서 여기 있는 공기를 압축하죠. 압축하면서 이쪽에 있는 터빈을 돌리면서 이렇게 공기를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발전기 안에 공기를 위로 압축을 시키죠. 압축시킵니다. 위로 밀려난 공기는 터빈을 돌려 발전기를 가동시키죠. 그러면 교류 전류가 나오죠. 제주도의 파력발전소의 원리다.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발전기 안에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요. 그러면서 이 밀려난 공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죠. 오케이? 네. 이런 터빈 옆에 있는 발전기를 터빈 발전기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력 발전소는 이 방파제 역할도 하죠. 방파제. 그리고 조력 발전소에 비해서는 좀 더 설치 비용이 저렴하죠. 물론 갯벌을 파괴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조력 발전소보다는 그 설치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공기를 위로 압축시키죠. 공기 여기 터빈이 돌아가죠. 발전기가 돌아가죠. 파력 발전,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 그림하고 똑같죠?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위로 밀려난 공기는 터빈은 공기를 위로 압축을 시키죠. 압축. 위로 압축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터빈을 돌리게 돼 있어요. 터빈. 그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죠. 자, 이제 또 조력 발전 한번 볼까요? 조력 발전은 이 밀물과 썰물 시 터빈 회전 방향을 좀 주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물입니다. 민물.
밀려 들어와죠.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바닷물이 저수지로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오면 요 터빈이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돌아간대요. 회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 썰물 다시 이제 빠져나가요. 저수지에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그러면 이제 요 터빈 회전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그죠? 썰물 시에는 그 반대의 원리로 전기가 발생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교류 전기가 나오게 되죠. 교류. 발전기는 무조건 교류야. 발전기는 원자력, 수력, 파력, 풍력 전부 교류야. 교류. 태양전지는 직류야. 태양전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조력발전소의 단점이 있어요. 조력발전 단점.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고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해양 생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갯벌을 파괴해서. 자, 그러면 이제 조류 발전이야. 조류. 위에는 조력 발전이고 방파제를 설치해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조력 발전이면은 조류 발전은 이 그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아요.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은 조력이고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조류고 그래서 바닷속에 설치하죠. 바닷속에 설치해서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이죠. 방파제를 건설할 필요가 없죠. 조력 발전은 비용이 적게 들죠. 조력 발전에 비해서. 또 선박이나 이러한 그 배들, 그 선박이 다니기 자유롭고 또 물고기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점차 조력 발전보다는 조류 발전 쪽으로 에너지의 어떤 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류 발전은 방파제 설치가 없어. 조류 발전 한번 보여주면 조류 발전이 어디 그림에 나와 있을 텐데 내가 그림을 안 그래 다운 안 받았나? 조류 발전에 한번 보여줄게요. 요 내가 선생님 다운은 받아놨는데 어디가 있는지 못 찾겠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조류 발전이죠. 조류 발전. 여기 보면요 방파제 없이 요 바다 밑에 설치하죠. 그죠? 바다 밑에 설치해서 이 조류의 흐름 요걸 이용해서 그 전기를 생산하죠. 터빈이 있죠. 터빈 옆에 발전기가 있죠. 회전 터빈이 있고 발전기. 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터빈이 돌아가고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죠. 그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송전선으로 끌어오죠. 이러한 조류 발전은 방파제에 설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류발전, 장죽 조류발전소, 맹골 조류발전소, 완도 조류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다. 터빈 옆에 항상 발전기가 있어요. 조류 발전이라고 있어요. 조류. 방파제 설치 없어요. 조류. 바닷물의 흐름. 조류. 알겠어요? 조류. 그래서 이렇게 터빈 있잖아요. 터빈 옆에 항상 발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터빈 옆에 항상 발전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열병합 발전소 저기 별내에 열병합 발전소 있죠. 별내에 이런 열병합 보일러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돌아오면 발전기가 돌아가죠.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죠. 발전기에 의해서 나오는 전류가 무슨 전류라고 그랬지? 교류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게 뭐냐면 전번에 안 하고 넘어간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죠.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 어떤 도시가 대표적이냐? 영국의 배드제드, 2002년 조성된 녹색 도시다. 그럼 이러한 녹색 도시의 특징 1번부터 9번. 1번부터 9번에 친환경 녹색 도시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1번부터 9번. 1번. 빗물과 호수를 정화하여 화장실과 옥상 정원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번. 건물 예백의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 손실을 줄이는 그러한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볼 수 있고, 3번. 모든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의 우선권을 주는 그러한 도시. 그 다음에 4번. 건물마다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가 설치를 하고, 이 환풍기는 건물 안과 밖의 공기를 섞이게 하여 난방기구 없이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도시. 모든 주택의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도시. 태양 전지판에서 나온 전류는 직류야, 교류가 아니라. 6번. 주거용 공간은 남쪽으로 배치한다. 남쪽으로 배치한 도시. 7번. 유리창은 삼중창이고 채광이 잘 되도록 넓은 창을 사용하는 도시. 이 채자는 켈 채자고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8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냐? 열병합 발전소에서 산업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의 어떤 설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9번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면서 충전소가 설치된 도시. 이런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나와 있죠? 영국의 배드제드라는 녹색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된 기술과 정책을 찾아 정리해보자. 에너지 공급 방법에 의해서 어떤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에너지 공급 방법에서 적용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에너지 공급 방법에 의하면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셀부터 시작해서 모듈, 패널, 어레이로 이어지죠. 이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얻죠. 산업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 뭐 문제점도 있죠. 우리가 대기 오염을 일으킬 수는 있죠. 그죠? 에너지는 뭐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건물 관리 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었느냐? 남쪽으로 배치했죠. 일조량을 최대화했죠. 유리창을 삼중창으로 했죠. 열 손실을 막고 빛이 잘 들게 하여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그러한 건물. 그다음 건물 외벽에 단열 효과가 큰 단열재를 사용하는 건물. 이런 것들이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적용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관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인가? 이 교통 정책은 이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어떤 교통 정책을 적용해서 자전거라든가 이 자동차가 잘 굴러다니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보행자가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우리가 확보한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전기 자동차 사용자를 위해서 충전소를 설치한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화석연료 사용 줄여야 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사용을 감소하고 보행자나 자전거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볼 수 있어. 예? 이 화력 발전소도 있고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 여기 보면 자전거도 많이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전기 충전소도 있고 여기 풍력 발전소도 있고 이런 녹색 지대도 있고요. 이런 도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있어요. 이거 좀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는 그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될 때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 정도 돼요.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별을 갖다가 주계열성의 별이다 이래요. 주계열성의 별은 이 중심부의 온도가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1000만 켈빈 이상을 찍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의 별이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막 그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A의 질량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질량 차이에 의한 에너지 값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여기 온도가 이제 굉장히 더 올라가고 또 그 에너지가 또 이 복사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켈빈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계열성의 별은 어쩔 때 주계열성의 별이 탄생하냐면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 이상이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막대하게 쏟아져 나오죠. 그 에너지의 식은 어떻게 되죠? E는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 태양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에 해당되고 그 쏟아져 나온 에너지는 중심부의 온도도 높이고 또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돼서 지구에까지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사층 대류층을 통해서. 중심부에도 온도도 주계열성의 빛. 이거는 우리가 수소폭탄을 만들 때 핵융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거죠. 11H 플러스. 여기 이제 원칙은 요놈이 원래 6개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또 2개가 나오니까 결국 4개의 11H 플러스가 2,4의 헬륨 2가 양이온이 되면서 얘들의 질량이 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하고 요 4개 수소 원자 핵과 1개 원룸 원자 핵 간의 질량 차이, 그걸 델타 M이라고 하면 델타 M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이 바로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원자 핵 융합 반응이다. 그래서 요 식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로 써도 돼요. 이렇게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한다. 근데 이걸 이제 사실 화학 반응식으로 쓸 줄도 좀 알아야 돼요. 이 정도면 4 그냥 모르면 일일이 안 써도 돼요. 그냥 4H 플러스 그 다음에 1배에 1배는 1은 생략하니까 H E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에너지 요식을 써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이 에너지는 다시 한번 써주고 끝낼게요.
어디다 쓸까? 좀 빈칸에서 쓸까요? 빈칸에서 좀 써야 되겠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자,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쓰시오 그러면 4배의 H 플러스가 뭘로 변한다고? 1배의 HE 플러스로 변하고 플러스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에너지는 A하고 A의 질량 차이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 자, 중요한 거.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 이상일 때 수소 원자 핵의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그래서 수소 원자 핵융합 반응은 이렇게 쓸 줄 알아요. 화학 반응식.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식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